안녕하세요. 블러프 캐칭. 리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결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콜해야 하는가에 집중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언제 폴드해야 하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리버에서 콜과 폴드를 판단하는 체계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독했던 유료 강의와 유튜브 영상들을 공부하고 정리해서 만든 블러프 캐칭 가이드라인. 해야 할 콜은 확신을 갖고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콜은 미련 없이 폴드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감이 아니라 체계적인 5가지 질문으로 리버에서 판단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기본적인 익스플로잇 관점에서 블러프 캐칭을 다루는 파트 1과 GTO 이론에 의해 블러프 캐칭을 다루는 파트 2로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파트 1으로 충분합니다. 파트 2는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1에서 5가지의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블러프 캐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러프 캐처의 정의. 블러프 캐처, 상대의 모든 밸류 핸드에게는 지지만 모든 블러프는 이길 수 있는 핸드.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의 모든 밸류 핸드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지 이후에 블러프 캐치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블러프란 주로 노페어 핸드 같은 로우 에쿼티 핸드, 미스드 플러시 스트레이트 드로우나 완전 에어, 때론 블로드웨이 보드에서 노우 파켓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보드에서 킹 7 포드스, 히어로가 퀸 10 세컨드 페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대가 리버에서 팟 사이즈 큰 배팅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대의 밸류 레인지는 킹셋, 퀸셋, 7셋, 4셋, 2셋 같은 셋 종류와 킹 2페어, 에이스킹, 탑페어, 탑키커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이런 밸류에게 집니다. 반면에 미스드 플러시 드로우, 스페이드, 겉샷, 스트레이트 드로우, 페어 없는 핸드에게는 이깁니다. 이런 경우 전형적인 블러프 캐처입니다. 왜 블러프 캐칭은 어려운가? 콜과 폴드 EB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0입니다. 큰 팟에서의 블러프 캐칭 함정. 블러프 캐칭의 가장 큰 함정. 팟이 크니까 콜해야지.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 번의 큰 승리가 여러 번의 손실을 가리고 감정적으로는 성공만 기억, 수학적으로 손해. 이 가이드의 목표는 감정이 아닌 논리로 결정하기입니다. 파트 1의 내용은 노우, 미드 스테이크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 5단계. 대부분의 플레이는 여기까지 익혀도 충분합니다. 실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 즉시 적용 가능한 실용적 전략입니다. 파트 2는 하이 스테이크나 강한 상대를 위한 심화 개념이고 GTO 기반, 레인지 밸런스, 블로커 및 MDF 분석 등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점핑하여 예제 하나를 먼저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오프라인 게임이고요. 2-5 6매스 캐시 게임입니다. 하이잭에서 $20, 오프닝 사이즈가 크죠? 오프라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버튼에서 콜, 플랍이 킹 7-4, 아웃 오브 포지션에서 인 포지션 콜드 콜로에 대해 전체 레인지에 대해서 C벳을 하지 않고 체크를 해도 EB 로스, EB 리그렛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체크해도 괜찮고요. 그런데 콜드 컬러가 하프 조금 넘게 플로트 벳을 합니다. 여기서 콜만 해도 되고 레이지를 해도 되는데 하이잭이 레이지를 선택했습니다. 엄청 큰 사이즈죠. 3X가 넘는 레이지입니다. 그런데 버튼이 콜을 합니다. 턴에 에이스, 하이잭이 체크를 하자 버튼이 약 3분의 2 사이즈로 다시 배팅을 하고 저희는 세컨 페어에 넛 플러시 드로우가 있기 때문에 이지 콜합니다. 리버의 킹, 저희는 2페어가 되었습니다. 체크를 하자 버튼이 약 70% 넘게 더블 배럴을 합니다. 하이잭 핸드는 2페어, 일단 강해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폴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레이즈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의 목적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5단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핸드에 대한 오늘 다룰 5단계 전체 분석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 후 각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다른 예제들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5단계 분석,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팟 아즈를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을 하면 29.5%, 상대가 29.5% 이상 블러핑하면 콜이 수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상대의 리버 배팅 전체 레인지 중에 블러핑 콤보, 블러핑 레인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9.5%보다 크다 그러면 콜이 수익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 밸류를 이기는가. 스텝 2. 상대가 리버에 베팅할 워스트 밸류는 가장 논리적인 밸류는 7셋, 4셋, 에이스 퀸 2페어이죠. 저희가 이기고 있는 S잭이나 S10이 이 라인을 타고 리버에도 이런 베팅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하자. 상대가 $25로 벳, 저희가 7x가 넘는 체크 레이즈를 했는데 S잭, S10이 여기서 콜을 할까요? 여기서 콜하면 피시 플레이어이죠. 따라서 S잭, S10은 이미 플랍에서 폴드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의 없고요. 따라서 워스트 밸류는 S퀸 또는 4파켓, 내 퀸키는 2페어지만 S퀸한테 주고 4파켓, 7파켓에도 집니다. 따라서 밸류를 못 이깁니다. 블러프는 이기는가? 미스된 드로우는 이깁니다. 즉 강해 보이지만 단지 블러프 캐쳐입니다. 밸류 핸드가 아닙니다. 스텝 3. 블러프 가능성. 블러프를 칠 수 있는 상대인가? 잘 모르겠고요. 블러프할 여지를 제공했나?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프리플랍 오픈너이고 우리는 플랍에서 또 체크 레이즈까지 했습니다. 아주 강해 보입니다. 공격적 액션을 취했는데 턴에 체크했지만 핸들은 여전히 강해 보입니다. 아니요, 블러프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스텝 4. 콤보 플러스 블러프를 해야만 이길 수 있는 넌 쇼다운 밸류 핸드. 상대에게는 이런 핸들이 거의 없습니다. 6호 수리 정도만 블러핑 할 핸드가 거의 없음. 블러프가 매우 적습니다. 스텝 5. 액션 9 플러스 배팅 사이즈. 히어로 책 레이즈에 빌런이 콜한 다음에 뱃뱃 일관됩니다. 배팅 크기도 72%팟 사이즈로 유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폴드입니다. 이유는 투페어지만 상대의 밸류 레인지를 못 이깁니다. 블러프할 여지를 안 줬습니다. 우리는 책 레이즈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강함을 보여줬는데 상대는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상대에게는 넌 쇼다운 밸류 핸드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상대는 리버의 큰 배팅 사이즈를 사용했습니다. 블러프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저희는 폴드를 결정합니다. 다시 돌아가 각 단계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핵심 필수 블러프 캐칭 질문 체크리스트 실전용입니다. 블러프 캐처 사항에서 아래 5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체크하세요. 이 질문들은 앞으로 배울 5단계의 핵심을 외우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테이블에서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 핸드가 상대 밸류를 이기는가? 밸류, 상대가 충분히 블러핑할 사람인가? 성향. 세 번째 질문, 블러프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줬나? 여지. 네 번째 질문, 블러핑 할 수밖에 없는 핸드가 많은가? 넌쇼다운 밸류. 다섯 번째, 배팅 라인이 블러프스럽냐? 라인. 각각의 질문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 핸드가 상대 밸류를 이기는가? 만약에 상대의 밸류를 이기면 콜하면 되죠. 만약 상대의 밸류를 이기지 못하지만 모든 블러프를 이긴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블러프 캐쳐이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블러프도 일부 못 이긴다 그러면 즉시 폴드 해야죠. 두 번째 질문, 상대가 충분히 블러핑 할 사람인가? 체크포인트, 상대가 필요 에코티 팟 오즈 이상으로 블러핑하는 성향인가? 언더블러퍼라 그러면 즉시 폴드하면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핸드는 첫 번째 질문에서 블러프 캐쳐, 아까 정의한 대로 상대의 모든 밸류하기에 짓는 핸드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블러프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저희 블러프 캐쳐 핸드는 즉시 폴드해야 합니다. 밸런스와 오버 블러프한테는 계속 진행할 수 있고요. 게임 타입별 차이, 로우 스테이크 캐시 게임에서는 대부분 언더 블러퍼입니다. 타이트하게 방어를 하고요. 포크브러스 토너먼트는 루즈 오버 블러핑 성향이 많습니다.
루즈하게 방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샘플이 없으면 보수적으로 시작, 관찰을 조정하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블러프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줬냐? 즉 우리가 쉬워 보였냐? 체크포인트, 체크백을 했냐? 패시브한 라인을 보였냐? 작은 사이즈로 베팅했나? 블러프할 여지를 주면 계속 내가 약해 보였으면 상대가 블러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강한 라인을 보였는데도 상대가 강하게 나온다면 블러프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네 번째 질문, 블러핑 할 수밖에 없는 핸드가 많은가? 즉 넌 쇼다운 밸류, 쇼다운 밸류가 없어서 이기려면 블러프 할 수밖에 없는 핸드가 많은가? 미스트 플러시 드로우, 미스트 스테이 드로우, 리버에서 모든 드로우가 브릭됐나? 블러프 후보가 많으면 루즈 방어하고 블러프 후보가 적으면 타이트하게 방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배팅 라인이 블러프스럽냐? 라인이 일관적이지 않냐? 배팅 크기가 애매한가? 싱글 레저 팟이나 레인지 대결인가? 예를 들면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나 버튼 대 빅 블라인드 같은 대결이요. 만약 예스가 많으면 블러프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일관적이고 강한 라인은 밸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3배 팟이나 큰 배팅 사이즈는 밸류 가능성이 또 올라가고요. 종합 판단 프레임워크, 플로우 차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내 핸드가 상대 밸류를 이기는가? 밸류를 이기면 밸류 비트니까 즉시 콜, 블러프도 못 이기면 폴드 하고요. 근데 블러프만 이긴다 그러면 우리 주제 블러프 캐쳐고, 상대가 충분히 블러핑 할 사람인가? 만약 상대가 블러핑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모든 블러프 캐쳐는 폴드 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블러프 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 줬나? 아니면 폴드를 고려하고요. 예스면 다음 단계, 블러핑 할 수밖에 없는 핸드가 많은가? 상대한테 블러핑 할 수밖에 없는 넌 쇼다운 밸류 핸드가 많으면 콜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폴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최종 검증입니다. 배팅 라인이 블러프스럽냐? 라인이 일관적이지 않냐? 배팅 크기가 애매한가? 넓은 레인지, 예를 들면 싱글 에즈 팟, 레이 포지션 오픈, 그러면 블러프가 좀 올라가고요. 타이트 레인지, 3배 팟, 얼리 포지션 오픈 같은 경우는 밸류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갑니다. 외우기 팁, 밸류, 내가 뭘 이김, 성향, 블러프 맞나, 여지, 내가 약해 보였나, 블러핑 할 수밖에 없는 넌 쇼다운 밸류, 라인, 스토리가 말이 되나? 이 5가지 질문을 외우세요.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하는 5단계는 이 질문의 왜에 대한 답변입니다. 블러프 캐칭 의사결정 플로우 차트 학습용입니다. 리버에서 빌런이 66%팟 배팅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 팟 아지를 계산합니다. 필요 에코티는 29.4%. 이 말은 상대가 최소 28.4% 이상 블러핑 해야 콜이 수익이란 뜻입니다. 상대 밸류를 이기는가? 밸류를 이기면 밸류 콜. 근데 밸류는 지지만 블러프는 이긴다 그러면 블러프 캐쳐로 스텝 3로 넘어갑니다. 블러프도 일본 못 이기면 폴드 하고요. 블러프 가능성 판단. 첫 번째, 블러프를 칠 수 있는 상대인가? 플레이의 성향. 이게 노라 그러면 바로 폴드하면 됩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블러프를 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줬나? 콤보 카운팅 및 넌 쇼다운 밸류. 블러프 후보가 많은가? 적은가? 블러핑 할 수밖에 없는 넌 쇼다운 밸류 핸드가 있나? 다섯 번째, 액션 라인 플러스 배팅 사이즈. 배팅 라인이 일관적인가? 배팅 크기가 유의미한가? 어떤 팟 구조로 도달했는가? 이 단계별로 체크하여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5단계만 제대로 익혀도 노 미드 스테이크에서는 큰 시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수 5단계. 스텝 1, 팟 아즈 기본 수학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고, 팟 오즈 계산 및 필요 에쿼티 확인. 필요 에쿼티 팟 오즈는 콜 금액 나누기 팟 플러스 배팅 플러스 콜이죠. 팟 사이즈 배팅의 경우 33.3%, 의미는 상대가 최소 33.3% 이상 블러핑 해야 콜이 수익이란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의미는 상대의 전체 배팅 레인지 중에 블러프 콤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33.3%보다 크다 그러면 콜이 수익이라는 뜻입니다. 주요 배팅 사이즈별 필요 에쿼티. 암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공식으로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암산을 못하는 분들은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것을 2, 5, 9, 0, 3, 8, 4로 외웠습니다. 20%, 25%, 29%, 30%, 33%, 38%, 40%. 팟의 2배 사이즈 배팅은 40%입니다. 스텝 2, 상대 밸류를 이기는가? 핵심 질문, 내 핸드가 상대가 주장하는 밸류 핸드를 이기는가? 이 단계에서 핸드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밸류를 이김, 밸류는 지지만 블러프는 이김, 블러프도 이기지 못함. 자, 밸류를 이긴다 그러면 이 보드에서 S퀸은
상대의 배팅 레인지 S킹, S퀸, S잭, S10 중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따라서 밸류 비터이고 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밸류는 지지만 블러프는 이김. 같은 보드에서 S9, 킹퀸, 파켓 8은 S킹, S퀸, S잭, S10에게는 지지만 미스된 드로우는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러프 캐쳐이고 오늘의 주제이고 스텝 3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보드에서 잭10은 상대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퀸잭, 퀸10, 겉샷 블러핑한테도 집니다. 따라서 즉시 폴드 해야 되고요. 핵심 원칙, 절대적 핸드 강도가 아닌 상대적 핸드 강도가 중요.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에서 킹퀸은 투페어입니다. 투페어지만 상대 밸류를 못 이기고 상대에게는 넌쇼다운 밸류 핸드가 거의 없습니다. 6호 정도만. 우리의 체크 레이즈에 상대는 콜, 뱃, 일갈래 나인, 밸류 헤비. 킹퀸은 강해 보이지만 블러프 캐쳐인데 저희는 폴드를 선택했습니다. 추후에 또 보여드릴 예제에는 바텀 페어가 콜을 하게 됩니다. 액션은 버튼이 오픈했고 빅블라인드가 콜을 했고 플랍 C벳 콜, 턴에 체크 하니까 리버에 빅블라인드가 40으로 동크. 우리는 S 듀스 바텀 페어이고요. 바텀 페어이지만 턴 체크백 블러프할 여지를 줬습니다. 우리가 작은 배팅 사이즈, 넌 쇼다인 밸류 핸드가 많습니다. 7, 6, 10, 9, 잭 10 등등등. 약해 보이지만 블러프를 이김. 따라서 우리는 콜을 선택했습니다. 폴러라이즈드 된 리버 배팅에 대해서 우리의 핸드의 절대적 강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상대가 퍼펙트하게 폴러라이즈 되어 있다 그러면 상대는 이런 프리미엄 핸드와 안전 에어 이렇게 구성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게 블러프 캐쳐인데 우리가 투페어를 가지고 있든 에이스 하이를 가지고 있든 어차피 이 블러프한테는 이기고 밸류한테는 모두 다 똑같이 집니다. 따라서 블러프 캐치 내에서 이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전 판단 순서, 내가 상대의 밸류를 이기는가? 예스면 콜, 상대의 배팅할 만한 강한 핸들을 커버. 자, 로스테이크 주의사항. 로스테이크 플레이어들은 핸들을 오버밸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러시 완성 보드에서 스트레이트를 공격적으로, 보드가 페어됐는데 플러시를 오버밸류. 이들의 밸류 배팅 범위가 우리 생각보다 넓다는 점을 고려 더 넓은 밸류 배팅 범위를 가정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의 블러프 캐쳐 내의 등급이 다소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런 머지드 배팅, 여기서도 배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탑 핫은 이 상대의 이 머지드 배팅, 상대는 이제 밸류라 생각하겠죠. 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텝 3, 블러프 가능성 판단. 블러프 캐쳐일 때 가장 중요. 상대가 실제로 얼마나 블러핑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스텝 2에서 블러프 캐쳐로 판정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블러프 가능성을 판단한 두 가지 핵심 질문. 첫 번째, 블러프를 칠 수 있는 상대인가? 플레이 성향이죠. 두 번째, 블러프할 여지를 제공했냐? 자, 첫 번째, 블러프를 칠 수 있는 상대인가? 허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만약 허드에서 리버 어그레션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리버 어그레션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게 리버 공격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지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없다 그러면 흔히 많이 있는 웬투 쇼다운 퍼센트지하고 원 머니의 쇼다운 퍼센트로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언더 블러프는 쇼다운 적게 가고 거의 이깁니다. 따라서 우리 블러프 캐쳐는 홀드하면 됩니다. 밸런스된 플레이어들은 쇼다운 적절히 가고 적절히 이깁니다. 오버 블러퍼 플레이어들은 쇼다운을 많이 가는데 자주 집니다. 즉 블러프가 많습니다. 루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허드가 없을 때는 관찰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리버에서 배팅, 쇼다운까지 간 경우만 집중 관찰. 언더 블러프 신호, 리버 버팅 3번 했는데 쇼다운 2번 갔고 까보니까 둘 다 강한 핸드였다. 뭐 에이스킹, 미들셋 같은 경우 블러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언더 블러퍼라는 신호고요. 밸런스 신호가 있을 수 있고 오버 블러퍼 신호, 리버 배팅 5번 했는데 쇼다운 4번 가고 블러프가 많음. 약한 핸들어도 자주 배팅, 오버 블러프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블러프할 여지를 제공했나? 블러프하기 쉬운 상황, 우리를 약하게 보면 상대가 블러프하기 쉽죠. 블러프할 여지를 준 신호 같은 경우는 체크백, 특히 턴 리버에서 모든 스트레이트에서 체크콜만, 플랍에서 아주 작은 사이즈 배팅, 패시브한 약해 보이는 라인. 예를 들면 퀸 8, 4, 듀스 3에서 플랍 10에 2, 턴 체크백, 리버 상대 동크 배팅, 턴 체크백 약해 보입니다. 빅블라인드가 블러프하기 좋은 타이밍, 블러프할 여지를 주었습니다. 블러프할 여지를 주지 않은 신호.
프리플랍 3벳, 플랍에서 체크레이즈, 연속 배럴링, 공격적인 라인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더 세게 나갔다. 그러면 상대의 밸류를 인정해줘야겠죠. 블러프할 여지를 주지 않음. 퀸4 에이스 킹 아까 맨 처음 예제처럼 히어로는 플랍에서 체크레이즈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콜한 다음에 백패스를 했습니다. 히어로의 플랍 체크레이즈 강해 보입니다. 상대의 연속 배럴링 더욱 강해 보입니다. 아니요, 블러프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PC들이 블러핑하는 전형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우 스테이크에서 PC들이 블러프 치는 상황. 첫 번째, 가장 많죠. 우리가 약해 보일 때, 체크했을 때, 콜만 했을 때, 작게 배팅했을 때. 두 번째, 헤즈업 상황. 액션에 있는 멀티웨이는 블러프가 적습니다. 하지만 멀티웨이에서도 책으로 가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프 사이즈로 그냥 스텝해보는 그런 블러핑을 하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파트에서 리브에서 작은 배팅 사이즈, 초반 스트레이트, 턴 및 리브의 체크를 받은 경우 넓은 렌즈일 때 림프파, 싱글레즈파, 렉 포지션 대결, 예를 들면 버튼 vs 빅 블라인드, 컷업 vs 빅 블라인드, 스몰 블라인드 대 빅 블라인드, 쇼다운 밸류가 없을 때 감정적인 상태, 질 때나 틸트 상태에서 주로 블러프를 하게 됩니다. 일부 플레이어는 이기고 있을 때는 절대 블러프를 안 함. 매우 감정적입니다. 이 5가지 조건이 많이 충족될수록 블러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헤즈업에 우리가 체크백, 작은 배팅, 싱글라이즈 팟, 블러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합 판단 매트릭스, 언더 블러프라 그러면 그냥 폴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는 블러프 캐쳐입니다. 바이 데피니션, 우리는 상대의 모든 밸류 핸드한테 집니다. 밸런스와 오버 블러프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우선순위, 플레이의 성향이 블러프할 여지보다는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언더 블러프는 여지 줘도 별로 블러핑 안 합니다. 오버 블러프는 여지 안 줘도 블러핑 합니다. 하지만 둘 다 고려해야 정확. 샘플 없을 때 디폴트는 노 스테이크에서는 언더 블러프로 가정하고 미들 하이 캐시 게임이나 토너먼트에서는 밸런스를 가져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 나올 때까지 보시죠. 네 번째 스텝 4 콤보 카운팅 및 넌쇼다운 밸류. 상대가 블러프 할 수 있는 핸드가 많은지 적은지 블러핑 할 수밖에 없는 넌쇼다운 밸류 핸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법, 상대의 밸류 핸드 콤보수와 블러프 핸드 콤보수를 세워서 비교합니다. 목표, 블러프 후보가 풍부한가, 블러핑 할 수밖에 없는 넌쇼다운 밸류 핸드가 있는가. 기본 콤보 카운팅 방법, 예시1 드로우 헤비 보드. 이 보드에서 에이스 킹 5 누스 8, 프리플랍 어그레서가 뱃을 하고 체크한 다음에 닷을 뱃을 했습니다. 스텝 1 밸류 후보 찾기. 셋 12콤보 있죠. 에어라인 3콤보, 킹 3콤보, 8 3콤보, 5 3콤보. 얼리 포지션에서 파켓 두스는 오픈 안 하죠. 폴드 하죠. 투페어 20콤보가 있습니다. 에이스킹 등등등. 탑페어 탑키커 에이스퀸 12콤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밸류 후보는 약 44콤보입니다. 스텝 2 블러프 후보 찾기, 넌 쇼다운 밸류 찾기. 이 보드에서 클럽 드로 약 24콤보가 있습니다. 기준은 스탠다드 얼리 포지션 오프닝 렌즈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미스트 스테이트 드로 겉샷이죠. 겉샷 드로만 41콤보가 있습니다. 총 블러프 후보 약 65콤보입니다. 넌 쇼다운 밸류 핸드 체크. 그렇죠. 버스트 된 플러시나 스트레이트 드로는 쇼다운 밸류가 없죠. 블러핑 할 수밖에 없는 핸드들이 많음. 참고로 이렇게 다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산하기. 총 콤보 계산. 밸류 콤보 44콤보, 블러프 콤보 65콤보, 109콤보 중에서 블러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대략 60%. 필요 에코티 66%, 3분의 2 사이즈 팝 배팅 기준으로 28.4%. 블러프 비율이 훨씬 높네요. 따라서 콜이 플러스 2입니다. 판단 굉장히 많음. 물론 콜 고려. AC2 드라이 페어드 보드. 상황은 플랍 턴 체크 리버의 빅블라인드가 팟 사이즈 배팅을 했습니다. 스텝 1 밸류 후보 찾기. 밸류 핸드 포즈, 두스, 파켓 5 각각 1콤보씩 있습니다. 플라우스, EX, OX 다 플라우스죠. 빅블라인드에는 많은 EX, 많은 OX, 이 옵스까지도 있으니까요. 넓은 밸류 후보가 있습니다. 대략 32에 37 콤보, 블러프 후보 찾기, 넌 쇼다운 밸류 핸드 찾기. 이 보드에서 미스된 플러시 드로도 없고, 미스된 스테이 드로도 없고, 체크 후 갑작스럽게 배팅? 팟도 작은데 이렇게 팟 사이즈 덩크 블러프를 할 이유는 거의 없죠. 총 블러프 후보 거의 0콤보. 넌 쇼다운 밸류 체크. 굳이 블러핑? 넌 쇼다운 밸류로 블러핑 해야 할 이유 없음. 체크 후 배팅 거의 플러스죠. 계산하기. 이것도 이렇게 아까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필요 에코티는 33%죠. 팟 사이즈 배시니까. 블러프 비율이 거의 0이죠. 우리가 필요한 리콰이드 에코티가 안 나오죠. 판단 블러프 후보 거의 없음. 결론 폴드 고려. 너트급만 콜.
간단 체크리스트, 핵심 원칙, 질문 1. 상대가 블러프를 할 핸드가 많아 보이나? 많다 그러면 루즈하게 방어, 적다 그러면 타이트하게 방어. 질문 2. 블러핑 할 수밖에 없는 넌-셧다운 밸류 핸드가 있나? 있다면 블러프 많음, 루즈 방어, 없다면 블러프 적음, 타이트 방어. 블러프 후보가 많은 보드, 미스드 플러시 드로우, 미스드 스테이 드로우, 콤보 드로우들 그러면서 다 브릭 됐을 경우. 넌-셧다운 밸류 핸드가 많음. 블러프 후보가 적은 보드, 드라이 보드, 페어드 보드, 리버 드로우 완성 카드. 예를 들면 플랍 턴 드로우가 리버 완성된 경우, 이 예제 같은 경우는 하트가 떨어지면서 플러시가 완성되었죠. 이 경우 블러프 후보가 급감합니다. 넌-셧다운 밸류 핸드가 적어지고요. 실전 적용 가이드. 이상적으로는 예상 밸류 콤보수와 블러프 콤보수를 세어 블러프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필요 에코티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근거 있는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노 미드 스택에서는 대략적인 감각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블러프 후보가 많아 보이나 적어 보이나, 이것만으로도 대부분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스드 플러시 드로우가 많네, 블러프 많음. 드라이 보드네, 블러프 적음. 이후 레벨업 하면 구체적 콤보 카운팅, 비율 계산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처음에는 많다 적다 판단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콤보수를 세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비율 계산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한 카운팅보다는 올바른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스텝 5. 액션 라인, 배팅 사이즈. 상대의 배팅 라인이 논리적으로 일관된지 말이 되는지, 배팅 크기가 유의미한지, 그리고 어떤 팍 구조로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액션 라인 일관성. 핵심 원칙. 밸류가 거의 이런 라인으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블러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3배 팟에서 연소 작은 배팅 3배를 밸류 가능성 올라갑니다. 큰 배팅 사이즈 밸류 가능성 올라갑니다. 탐욕 AC1 블러프 가능성 높은 라인. 플립팟 버튼이 오픈했고 플랍에서 10벳, 턴의 책 갑자기 패시브, 리버의 150 오버벳 갑자기 극도 공격적. 이 라인이 어색하죠. 말이 안 되죠. 플랍에서 벳, 턴 체크, 여기서 에이스킹, 퀸킹 같은 핸드가 이런 웹보드에서 이 라인을 택할까요? 의문입니다. 턴 체크, 리버 갑자기 오버벳? 일관성이 없습니다. 밸류가 벳, 체크, 오버벳 라인을 택할 이유가 적습니다. 블러프 후보가 있습니다. 미스된 다이아몬드 드로우, 또한 미스된 브로드웨이 겉샷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러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AC2 밸류 가능성 높은 라인, 에이스킹 라인 5 두스. 자, 프리플러 얼리 포지션 오픈을 했습니다. 플랍의 벳, 턴헤드 벳, 리버의 대략 75% 트리플 배럴을 합니다. 얼리 포지션 오픈 레인지 타이트하죠. 에이스킹, 에이스퀸 많습니다. 일관된 트리플 배럴링, 각 스트리트마다 밸류 추출 완벽히 일관됩니다. 결론, 밸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팅 사이즈, 배팅 크기가 유의미한가? 큰 배팅은 신중하게 밸류 헤비 강양, 블러프도 극단적으로 폴러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 스테이크에서는 거의 너티시 핸드입니다. 중간 배팅 보통이고, 작은 배팅은 덜 유의미함, 블러프하기 쉬운 사이즈, 더 루즈하게 방어 가능합니다. 자, 리버 배팅 사이즈 심리학. 큰 배팅은 탐욕, 그리디, 밸류를 가지고 최대한 많이 뽑아내려는 욕심. 오버벳, 특히 로우 스테이크에서는 너티시 핸드 가능성. 작은 배팅은 두려움, fear, 블러프가 걸릴까봐 작게, 또는 밸류지만 약해서 작게 체크레이즈 들어갑니다. 플랍 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큰 배팅,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넘어갈까 두려워서 크게 치는 경우입니다. 프로텍션. 팟 구조의 영향, 3배 팟, 타이트한 레인지죠. 양쪽 레인지가 강합니다. 블러프 빈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리버 배팅, 밸류 헤비입니다. 싱글 레이즈 팟, 넓은 레인지, 레인지가 넓고 다양합니다. 블러프 후보 많음, 블러프 캐칭 기회가 더 많이 생깁니다. 체크리스트, 이 라인이 밸류로 합리적인가? 이 라인이 블러프로 합리적인가? 어느 쪽이 더 말이 되는가? 배팅 크기가 유의미한가? 종합 판단, 3배 팟, 일관된 라인, 큰 배팅, 밸류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싱글 레이즈 팟, 비일관 라인, 작은 배팅, 블러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로우 스테이크 기본 전략, 헌드랭 LL 이하 캐시 게임 경우 대부분의 플레이는 언더 블러핑합니다. 언노운 상대 디포트 전략은 리버 트리플 배럴, 오버폴드, 리버 오버벳 기본적으로 폴드 해야 되고요. 블러프 캐쳐, 신중하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로우 스테이크 캐시 플레이의 현실, 언더 블러프 경향,
패시브하고 밸류 헤비한 레인지, 당신이 오버폴딩해도 조정하지 않음, 리버 배팅은 거의 밸류입니다. 당신이 블러프 캐쳐로 콜하면 단기적으로 가끔 이길 수 있음, 장기적으로 손해, 그들은 정말 가지고 있음. They always have it. 조정, 언제 루즈하게 조정하나, 명확한 오버 블러핑 텐던시 발견 시 그때부터 루즈하게 방어하게 됩니다. 포커 브로스 토너먼트는 다소 오버 블러프 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 적용 예시 케이스 1 킹킹 투페어 콜 폴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시입니다. 두 번째 바텀 페어, 버튼에서 역시 오프라인이라서 너무 크게 가네요. 콜하고요. C벳 콜, 바텀 페어를 만들었습니다. 빅플라인 체크, 쇼다운 밸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블러프를 이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체크백, 리버에 3, 빅블라인드가 하프 사이즈 동크. 여기서 콜을 해야 될까요? 폴더를 해야 될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5단계 분석, 필요의 끝에는 25%, 상대가 25% 이상 블러핑하면 콜이 수익입니다. 스텝 1. 스텝 2, 상대의 밸류를 이기는가. 바텀 페어는 8x 나 4x, 퀸x 다 지죠. 따라서 밸류는 못 이깁니다. 블러프는 이기는가. 노페어 핸들은 모두 이깁니다. 따라서 블러프 캐쳐 스텝 3로. 스텝 3 블러프 가능성, 블러프 칠 수 있는 상대인가. 아마도 그렇죠. 왜냐면 와이드 레인지, 넓은 레인지 대결이죠. 빅블라인드 대 버튼. 블러프할 여지를 제공했나. 그렇죠. 우리가 턴의 책백 약해 보였습니다. 플랍 C벳, 턴 책백 패시브한 라인. 빅블라인드가 블러프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예, 블러프할 여지를 주었습니다. 스텝 4 콤보 플러스 넌 쇼단 밸류. 넌 쇼단 밸류 많습니다. 7, 6, 10, 9, 잭 9, 잭 10 같은 등등. 심지어 S10 같은 A사이도 가능합니다. 블러프 후보 많습니다. 스텝 5 액션 9 플러스 배팅 사이즈, 하프 사이즈 벳. 그다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작은 사이즈 블러프하기 쉽습니다. 결정 콜합니다. 이유는 바텀 페어지만 블러프는 못 이깁니다. 블러프할 여지를 준 패시브 라인, 상대에게 넌 쇼다운 밸류가 많습니다. 또한 리버의 작은 배팅, 결정적으로 버튼 대 빅블라인드로 넓은 레인지 대결입니다. 쉬운 블러프 캐칭 스팟입니다. 콜합니다. 세 번째, 세컨 페어, 하프 조금 안되게 C벳 콜, 하프 사이즈 더블 배럴 콜, 하프 조금 넘게 트리플 배럴. 자, 이 경우 우리는 세컨 페어입니다. 콜 하실 건가요? 폴드 하실 건가요? 저희가 배운 5스텝, 5스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다즈 대략 25%, 상대가 25.6% 이상 블러핑하면 콜이 수익입니다. 스텝 2, 상대 밸류를 이기는가. 여기서 밸류 배팅은 퀸10, 잭10 같은 탑 페어 이후 세컨 페어는 밸류를 못 이깁니다. 블러프는 모든 노 페어는 이깁니다. 스텝 3, 블러프 가능성, 블러프 칠 수 있는 상대인가. 아마도 예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빅블라인드 대 버튼, 블러프할 여지 제공. 그렇죠. 체크콜 체크콜 체크, 어떤 애그레시브 액션도 없었습니다. 예, 블러프할 여지를 주었습니다. 스텝 4 콤보 플러스 넌 쇼다운 밸류. 넌 쇼다운 밸류가 많죠. 킹잭 하트, 에이스 듀스 하트, 잭9 하트 같은 많은 미스된 플러시 드로우들, 또한 퀸잭, 잭9 같은 스트레이트 드로우, 블러프 후보가 충분합니다. 스텝 5 액션 라인 배팅 사이즈, 배팅 크기, 하프 사이즈 덜 유의미합니다. 최종 결론 콜입니다. 이유, 세컨 페어지만 블러프는 이김. 블러프 할 여지를 줌 패시브 라인, 넌 쇼다운 밸류가 너무 더 많습니다. 또한 작은 배팅. 네 번째,
컷오프가 오픈하고 버튼에서 에어라인으로 3벳 컷오프가 콜을 합니다. 플랍이 8-4 듀스 컷오프가 체크하자 3분의 1 정도로 10벳하고 컷오프가 3x로 레이즈를 합니다. 하트를 가지고 있고 콜을 하고요. 3 하프 조금 넘게 더블 배럴 콜 10 상대가 32% 사이즈 블락 배팅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콜을 하실 건가요? 폴드를 하실 건가요? 저희가 배운 5단계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다즈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9.2%. 상대가 19.2% 이상 블러핑하면 콜이 수익인 상황입니다. 스텝 2. 상대 밸류를 이기는가? 밸류는 셋이겠죠. 8셋, 4셋. 리버에 10셋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플랍, 체크 레이즈에 턴벳, 리버벳입니다. 에어라인은 셋을 못 이깁니다. 따라서 여기서 에어라인은 블러프 캐쳐입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밸류를 못 이깁니다. 블러프는 여기서 블러프가 뭐가 있을까요? 찾기 어렵습니다. 플랍 턴에 하트 드로우였던 핸드들, 하지만 리버에 하트가 떨어져 플러시가 완성됐습니다. 에이스 5, 6, 5도 턴에 스트레이트가 완성됐습니다. 스텝 3 블러프 가능성. 블러프 칠 수 있는 상대인가? 아마도 예스. 블러프할 여지 제공?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프리플러스 베터이고 어그레시브 액션을 보여주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아니요, 블러프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스텝 4 콤보 플러스 넌 셧다운 밸류. 상대한테 넌 셧다운 밸류 전혀 없죠.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S5, 6-5로 블러프 했어도 턴의 스테이트가 완성됐습니다. 플러시 드로우도 완성되었고요. 넌 셧다운 밸류 핸드가 없습니다. 스텝 5 액션 라인 플러스 배팅 사이즈. 액션 라인 분석. 라인이 플랍 체크 레이즈 했는데 턴에 벳하고 리버에 벳 일관됩니다. 이 라인으로 올 수 있는 핸들은 셋이죠. 8셋, 4셋, 10셋, 스트레이트, S5, 6-5, 플러시, 글쎄요. 잭스, 글쎄요. 잭스가 오버밸류 할까?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잭스로 플랍에 체크 레이즈 했다면 턴에는 가끔은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베터이고 우리 핸드 레인지에는 에어라인 킹스, 퀸스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턴에도 뱃을 했다면 리버에 플롯이 완성되어 뱃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라인, 플랍, 턴, 리버, 뱃뱃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잭스가 잘 안 나옵니다. 상대가 플롯이 완성?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로우 스테이크에서 플랍, 플롯이 도로는 언더 체크 레이즈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체크 레이즈 했다 그러면 에이스3, 에이스4, 에이스퀸, 에이스잭 같은 콤보 드로우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우리가 에이스 하트를 블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콤보들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다른 플러시 드로우도 체크 레이즈 했어도 이렇게 어렵게 밀다가 리브에 극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작은 배팅 사이즈를 쓸 이유가 전혀 없죠. 비현실적입니다. 자, 배팅 사이즈 핫 대비 매우 작습니다. 작은 사이즈 블락 배팅 밸류 셋 스테이트가 완성된 플러시를 두려워하는 사이즈로 보입니다. 밸류 추출받는 팟 컨트롤. 결론, 잭스를 오버 밸류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플러시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이 라인 거의 셋 스트레이트 밸류 헤비입니다. 최종 결정, 폴드가 답입니다. 이유는 에어라인이지만 상대 밸류 스트레이트 셋을 못 이깁니다. 블러프할 여지를 안 줬습니다. 우리는 3베터고 어그레시브하게 나갔습니다. 상대에게는 블러프를 해야 할 만한 넌 쇼다운 밸류 핸드가 없습니다. 모두 완성됐습니다. 블락 배팅이지만 밸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러프 가능성 극히 낮습니다. 자, 보너스로 에어라인을 폴드하는 것은 어렵지만 밸류 핸드를 못 이기고 상대의 블러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올바른 결정입니다. 한편 이 액션 라인에서 상대에게 플러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에이스 하트, 너 플러시 블라크를 활용해 블러프 레이즈로 셋이나 스트레이트를 폴드 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는 상대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크브러스 토너먼트 핸드를 보겠습니다.
UTG 오픈, UTG 플러스 1에서 3벳, 버튼이 콜드 콜, UTG 콜, 플랍이 열리고 체크로 넘어갔습니다. 킹, 탑페어, 굿 키커가 되었습니다. 체크하자 3분의 2 사이즈로 딜레이 10벳을 하고 버튼이 콜을 합니다. UTG는 폴드하고 리버 6 다시 3분의 2 사이즈 버튼이 6.4배 정도 되는 사이즈로 레이즈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콜을 하실 건가요? 홀드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리레이즈 올인을 하실 건가요? 5단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팟 아즈는 38%, 즉 상대의 레인지 중에 블러프 콤보 비율이 38% 이상이어야지 콜이 수익적입니다. 스텝 2, 상대 밸류를 이기는가? 상대가 주장하는 밸류는 상대는 루스핏입니다. 스트레이트죠. 7호, 5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 9셋, 4셋, 3셋, 6셋도 가질 수 있고요. 2페어, 킹9, 킹4, 킹3 수릿, 킹6 수릿, 4-3 수릿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킹잭은 탑페어지만 모든 밸류에 집니다. 따라서 밸류를 못 이깁니다. 즉 블러프 캐쳐입니다. 블러프는 이기는가? 그렇죠. 블러프는 이길 수 있죠. 탑페어니까. 스텝 3, 블러프 가능성. 블러프 칠 수 있는 상대인가? 포크브로스 토너먼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라인을 보이는 플레이들의 일반적 패턴은 3벳의 루즈하게 콜드콜, 콜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플랍 턴의 수동적, 리버의 갑자기 큰 레이즈, 전형적인 드로우 체스 후에 완성되어서 큰 밸류의 패턴입니다. 이들은 미완성 핸드로는 수동적이지만 완성되면 매우 공격적입니다. 루즈하지만 리버 큰 액션, 블러프보다는 완성된 핸들을 의미합니다. 블러프할 여지 제공, 우리가 UTG 오픈을 UTG 플러스 1에서 3벳을 했습니다. 매우 강한 프리플랍 어그레스입니다. 턴에 뱃을 했고 리버에도 뱃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런이 6.4배 큰 레이즈를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블러프할 여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스텝 4, 콤보 플러스 넌 쇼다운 밸류. 밸류 스트레이트 8콤보 있습니다. 셋 12콤보 있습니다. 2페어 8콤보 있습니다. 강한 탑페어 8콤보 있습니다. 총 밸류 핸드 36콤보. 블러프 후보 미스드 스테이드로 퀸잭, 퀸10, 잭10 같은 12콤보. 오버밸류 약한 핸드, 즉 킹10, 탑페어, 위키커 이걸로 오버밸류 하는 경우 우리가 이기고 있죠. 2콤보 있습니다. 블러핑 할 수 있는 핸들은 제한적입니다. 비율을 따져보면 밸류 콤보 36콤보 대 블러프 14콤보, 총 50콤보의 블러프 비율은 28%입니다. 피로 에커트는 38%, 블러프 비율 28%. 따라서 28이 38보다 작죠. 콜은 마이너스 2B입니다. 즉 폴드를 해야 됩니다. 스텝 5, 액션 라인, 배팅 사이즈. 라인 3벳, 콜드콜, 플랍 체크, 턴콜, 리버 큰 사이즈. 배팅 크기가 6.4x 레이즈로 매우 유의미합니다. 의미는 겉샷 완성, 큰 밸류벳입니다. 최종 결정. 폴드입니다. 이유, 탑 페어지만 밸류를 못 이김. 블러프 가능성 거의 없음. 비율적으로. 겉샷이 리버의 완성, 밸류벳. 6.4x 큰 레이즈 매우 강합니다. 근데 제가 아마 이거 콜했을 것 같아. 네, 콜했죠. 7호입니다. 예. 포크브로스 교훈. 루즈, not 블러퍼. 루즈와 블러프는 다릅니다. 이들은 투기성 핸드로 넓게 콜하는 플레이어. 겉샷으로도 턴에 큰 사이즈의 콜을 합니다. 드로우 체이스, 드로우 좁습니다. 사이즈 신경 안 쓰고 드로우를 체스하죠. 하지만 완성되면 큰 사이즈 밸류의 레이즈, 리버에서 큰 액션 밸류를 의심해야 합니다. 핵심 루즈하게 콜한다고 블러프를 많이 친다는 아닙니다. 이들이 갑자기 강한 액션, 레이즈나 큰 배팅을 보이면 강한 핸들을 만들었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음 핸드, 지지포커 토너먼트 핸드입니다. UTG 원이 오픈, 하이잭이 콜드콜, 컷오프에서 스퀴즈 3벳, 빅브란드가 콜드콜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뭔가 찝찝함을 느껴야 합니다. UTG 원이 콜드, 하이잭은 더블 콜드콜, 플랍이
10, 10, 7, 빅블라인드 체크, 하이잭 체크, 작게 C벳, 빅블라인드 콜, 하이잭 콜, 10, 4, 빅블라인드 체크, 하이잭 체크, 다시 작게 더블 배럴, 빅블라인드가 올인이죠. 저를 커버하죠. 하이잭은 폴. 자, 여기서 퀸스 오버페어 콜 해야 할까요? 폴드 해야 할까요? 이 핸들은 좀 복잡한 핸드입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다즈 계산을 하시면 22%가 나옵니다. 상대가 22% 이상 블러핑하면 콜이 수익입니다. 레이즈 사이즈 계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라고 한번 적어 놔 봤습니다. 이 레이즈 사이즈는 73% 팟 사이즈 레이즈입니다. 스텝 2, 상대 밸류를 이기는가? 상대 밸류 후보 분석. 빅블라인드 아웃 오브 포지션에서 3벳 스퀴즈 콜드 콜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극히 특수한 객션입니다. 거의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지지포커에서. 이론적으로는 4벳 하거나 폴드 해야 합니다. 콜드콜 레인지는 매우 타이트하거나 일부 투기성 핸드 또는 트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킹키는 퍼즈, 풀하우스, 트립스, 에어라인 킹스 모두에게 집니다. 즉 밸류를 못 이깁니다. 블러프는 이기는가? 미스드 드로우한테는 이깁니다. 따라서 블러프 캐쳐이고요. 오버페어라고 해서 밸류 핸드가 아닙니다. 그냥 블러프 캐쳐입니다. 스텝 3, 블러프 가능성. 블러프 칠 수 있는 상대인가? 언론 상대의 딜레마. 샘플이 없어서 성향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빅블라인드가 아웃 오브 포지션에서 3벳 스퀴즈 콜드콜을 했다는 액션 자체가 특이합니다. 매우 타이트하거나 투기성 플레이. 제가 트랩을 빼먹었네요. 여기다가 디폴트로 밸런스 가정하지만 불확실합니다. 블러프할 여지를 제공했냐? 아니죠. 저는 3벳 스퀴즈 했습니다. 매우 강한 레인지. 플랍에 33%, C벳, 3벳 팟에서 일반적인 25%보다도 큽니다. 선에서도 33%, 더블 배럴, SPR을 생각했을 때 큰 편입니다. 일관된 어그레션, 강한 핸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러프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스텝 4, 콤보 플러스 넌 쇼다운 밸류. 먼저 콤보 카운팅의 본질. 포커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밸류 콤보와 블러프 콤보는 절대 정확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더 많은 밸류를 가질 수도, 더 많은 블러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추론과 상대 액션 라인 분석을 통해 가장 가능성 높은 레인지를 추정하고 그에 기반한 수학적 기대값을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수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정확성이 아닌 합리적 근사치가 목표입니다. 빅블라인드의 어로 포지션 3벳 스퀴즈 콜드 콜 레인지 현실적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밸류는 펜스 1콤보 코즈가 되었죠. 7파켓, 4파켓 풀하우스가 되었습니다. 각각 3콤보씩 있습니다. 에이스10 슈리드 2콤보 있습니다. 칠립스가 되었습니다. 잭10 슈리드 2콤보 있습니다. 칠립스가 되었습니다. 에어라인 킹스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성 핸드 에이스 퀸 하트, 에이스 잭 하트, 킹 퀸 하트, 하트 플러시드로 각각 1콤보씩 있습니다. 6호 하트, 작은 슈드 커넥터 1콤보 있습니다. 블러프 후보 총 4콤보 있습니다. 하지만 턴이라는 점이 결정적. 이것은 리버가 아닙니다. 턴입니다. 에이스퀸 하트, 이런 너플러시드로 아직 드로가 살아있고, 이 핸드들이 페어드 보드, 턴에서 레이즈 올인? 글쎄요. 많은 플레이어들은 폴드 또는 체코를 선호합니다. 리버까지 보기. 6-5 하트로 턴 레이즈 올인? PC라면 가능하겠지만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웨이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블러프 후보들이 실제로 턴 레이즈 올인을 할 확률을 4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콤보는 4개인데 1.6 콤보로 줄어들죠. 에어라인 킹스 추정해 보겠습니다. 지지포커 가정 에어라인 킹스 각각 6콤보 있는데 6콤보 중에서 트랩을 놓을 가능성을 약 3분의 1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면 2콤보씩 있습니다. 논리는 폴로라이즈된 스퀴즈 3벳에 대해 일부는 트랩으로 밸런스. 따라서 지지포커 경우 펜스, 파켓 7, 파켓 4, 에이스 10 수릿, 잭 10 수릿, 에어라인 킹스 총 15콤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설명 하나 빠뜨렸는데요. 지지포커에서 왜
빅블라인드가 에어라인 킹스를 콜드콜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컷오프에서 스퀴즈 3벳은 일반 3벳보다 더 폴러라이즈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블러프 3벳 비율이 일반적인 3벳보다 스퀴즈 3벳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빅블라인드 입장에서 에어라인 같은 핸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블러프 3벳을 했다면 빅블라인드가 레이즈하면 폴드 할까봐 걱정이 되죠. 콜로 끊으면 최소 제가 C벳을 할 텐데 최소 이 C벳을 받아 이익을 볼 수 있죠. 자, 포크브러스 판다클럽 가정. 포크브러스에서 에어라인 여기서 홀만한 사람 거의 없죠. 킹스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0콤보입니다. 논리는 오버밸류 성향, 프리미엄 핸드로 공격적 플레이. 만약 이 상황이 포크브러스였다 그러면 11콤보. 그럼 잭스는 어떻게 될까요? GTO 솔버 분석. GTO 면에서 빅블라인드의 프리플랍 잭잭 액션은 레이즈가 55%, 폴드가 45%, 콜이 0%입니다. 콜이 없습니다. GTO에서는 빅블라인드가 여기서 스퀴즈 3벳에 대해 절대 콜드콜 하지 않습니다. 잭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G포카에서도 빅블라인드가 넓은 디펜딩 성향 플레이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넓은 디펜딩 성향 플레이어는 GTO를 따르지 않고 잭잭을 콜로 끊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빅블라인드가 잭잭을 콜드콜할 확률을 30%로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콜한 잭잭을 턴에 레이즈 올인할 가능성을 반, 50%로 임의적으로 추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잭스 콤보는 0.9 콤보가 나옵니다. 자, 지지포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잭잭은 0.9%, 블러프 플러스 오버밸류 하면 2.5 콤보, 밸류는 15 콤보에다가 더하면 총 17.5 콤보, 블러프 플러스 오버밸류 비율이 14.3%가 나옵니다. 필요 에코트는 22%인데 블러프나 우리가 이기고 있는 오버밸류 14.3%더 낮습니다. 따라서 콜이 마이너스 2B, 폴드가 정답입니다. 저는 여기서 폴드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상황이 포크브러스다 그러면 포크브러스에서 잭스 플레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크브러스 특성, 오버밸류 성향의 플레이가 다수입니다. 빅블라인드에서 프리플랍에 잭스를 폴드하는 사람 거의 없죠. 3벳 스퀴즈 파드에서도 과도하게 디펜드, 잭스로 오버밸류 성향이 매우 강함. 이 잭스를 빅블라인드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프리플랍에 아마 레이즈를 한 45%, 콜을 55%, 폴드는 전혀 안 하죠. 포크브러스에서. 즉 포크브러스에서 잭스가 E9 콜하고 책 레이즈 커버하는 올인, 이 라인을 탈 확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리플랍에서 빅블라인드가 잭스를 콜로 끊을 확률을 55%, 이거 가정한 겁니다. 이 중 플랍 책 콜, 턴, 책 레이즈 올인 라인을 탈 확률을 약 85%, 여기서 잭스 있으면 포크브러스에서는 거의 다 올인하죠. 그래서 약 8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잭스는 우리가 이기는 핸드죠. 우리 이기는 핸드 포함해서 포크브러스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필요한 에코트는 22%인데 블러프 오버밸류 때문에 우리는 28.6% 많습니다. 따라서 콜이 플러스 2B입니다. 이제 콜입니다. 이거는. 즉 포크브러스에서는 이 라인이 콜이 더 이득입니다. 포크브러스 결론, 포크브러스 판다클럽에서는 오버밸류 성향 플레이어들이 많고 에어라인 킹스를 거의 100% 포벳하기 때문에 콜드콜 레인지 밸류가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3벳에 콜을 했기 때문에 에어라인 킹스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잭스로 프리플랍 콜한 경우 이 중 대부분이 턴의 레이즈 올인을 선택합니다. 또 결과적으로 콜이 플러스 2B가 되어 수익적인 콜 스팟입니다. 포크브러스 판단클럽은 일반적인 오버밸류 성향을 고려하면 언노운 상대에게는 콜을 디폴트 전략으로 삼되 상대가 타이트 언더블러퍼라는 정보가 있다면 홀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스텝 5 액션 라인 플러스 베팅 사이즈 라인 빅블라인드 콜드콜 3벳 스퀴즈에 체크홀 플랍에 턴의 책 레이즈 올인이죠. 베팅 사이즈 레이즈 올인입니다. 유의미한 사이즈죠. 레이즈 올인의 의미, 밸류는 에어라인 킹스, 텐스, 파켓 7, 파켓 4 밸류, 블러프는 세미 블러프, 하트 드로우. 하지만 턴에서는 체크 콜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오버밸류 잭스, 포크 브레스는 빈번합니다. 3배 팟, 턴 레이즈 올인의 현실, 일반적으로 강한 시그널. 하지만 이 케이스는 상황별 에어라인 킹스, 잭스 빈도가 결정적입니다. 자, 최종 결론. 제가 플레이한 GG포커에서는
폴드가 더 이익적입니다. 포크브로스에서는 콜이 더 이익적입니다. 최종 결정 환경에 따라 극명하게 다릅니다. GG포커 언노운 상대로 폴드. 이유는 에어라인 킹스 콜드콜 빈도가 있음. 각 2콤보 가정 잭잭 펌에도 콜이 -2입니다. 3벳 스퀴즈 팟턴 레이즈 올인 강한 시그널입니다. 언노운 상대 보수 접근 필요. 포크브로스 같은 경우는 콜입니다. 근거는 에어라인 킹스를 거의 100% 포벳 콜드콜 레인지에 에어라인 킹스가 없습니다. 오버밸류 성향 프리미엄 페어로 공격적 플레이. 잭스 오버밸류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콜이 플러스 2입니다. 이 케이스 핵심 교훈 페어드 모드의 함정 퀸스 오버페어도 10x의 짐으로 블러프 캐쳐입니다. 3벳 스퀴즈 팟의 특수성 폴로라이즈된 스퀴즈 레인지에 대해 프리미엄 페어로 트랩 할 수도 있음. 빅블라인드 아웃 포지션 콜드콜은 매우 특수한 액션 콤보 카운팅의 현실 로우 콤보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30% 이런 적용 이런 건 말하는 겁니다. 환경벌 에어라인 킹스 잭스 빈도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지지포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정을 해서 폴드가 수익적이고 포크프로스 판다클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정을 해서 콜이 수익적입니다. 핵심 메시지 오버페어라는 절대적 강도에 속지 마세요. 상대가 주장하는 밸류를 이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스팟에서 퀸스는 절대적으로는 강한 핸드, 상대적으로는 약한 핸드, 수학적으로는 환경에 따라 극명하게 다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포크브로스 토너먼트입니다. 컷오프에서 오픈 버튼 콜, 빅블라인드 콜, A65 상대가 작게 C벳. 이 컷오프 플레이어는 블러핑을 꽤 하는 분입니다.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콜을 하고요. 턴에 하프 조금 넘게 더블 배럴 일반적인 플레이어라면 여기서 폴드 할 텐데 이분은 블러프를 꽤 하고 쓰는 분이라서 콜을 했고요. 리버에 다시 하프 조금 넘게 트리플 배럴 제가 콜을 한 상황입니다. 이 스팟에 대해서 빨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팟아즈는 26%, 스텝 2 상대 밸류를 이기는가. 상대 밸류 후보는 탑페어 9키커, S킹, S퀸, S잭, S10 트리플 배럴 가능하죠. 2페어, S잭, S8, S6, S5, S잭, A6, S5 등. 왜냐하면 컷오프의 오프닝 레인지는 넓기 때문에 이런 핸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97이 있을 수 있고요. 셋, 8셋, 6셋, 5셋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76 시리들은 위크 페어고요. 모든 밸류에게 집니다. 탑페어, 투페어, 스트레이트, 셋 모두 못 이김, 즉 밸류를 못 이깁니다. 따라서 블러프 캐쳐입니다. 블러프는 이기는가? 미스된 플러시도로, 미스된 겉샷 등을 모두 이깁니다. 전형적인 블러프 캐쳐입니다. 스텝 3, 블러프 가능성, 블러프를 칠 수 있는 상대인가? 예스입니다. 관찰 결과 이전 핸드에서 리버 블러프를 제가 봤습니다.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이고 쇼다운 빈도 높고 블러프 많이 걸림. 포크버스 토너먼트 블러프 빈도가 높은 환경입니다. 특히 미스드 플래시드로 포크브로스에서는 블러프 빈도 다소 높습니다. 상대가 언더 블러퍼였다면 이 나이는 콜링 스테이션 플레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버 플레이에 대해서는 수직적인 조정입니다. 블러퍼 여지 제공했습니다. 저는 계속 콜콜로 패시브하게 플레이했고 또한 버튼 대 컷오프 대결 다소 넓은 레인지 간의 대결입니다. 제가 레이지 없이 플랍 턴 콜만 해서 약해 보입니다. 리버 에이스는 블랭크 카드 빌런에게 도움이 안됩니다. 블러프할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스텝 4 콤보 넌 쇼다운 발류 컷오프가 약 37% 렌즈로 오픈을 하였다고 하면 약 48 콤보가 나옵니다. 4페어 2페어는 38 콤보 셋은 13 콤보 스트레이트는 3 콤보가 나옵니다. 총 밸류 콤보는 102 콤보입니다. 빌런은 블러프 후보 이런 것들이 플러시드로 총 28.15 콤보입니다. 겉샷 스트레이트로는 총 55 콤보가 나옵니다. 따라서 총 블러프 콤보는 83.15 콤보 넌 쇼다운 밸류 체크 블러핑 할 수밖에 없는 핸들이 충분한 비율을 계산해보면 102 콤보 블러프 비율이 44.9%로 필요한 앵코트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콜이 이익입니다. 액션 라인 배팅 사이즈 라인은 컷오프 오픈에 트리플 배럴 한 겁니다. 또한 저는 패스바이 콜콜만 했고요. 배팅 사이즈 상당히 중간급이죠.
큰 배팅이 아니고요. 중간 사이즈 밸류 블러프 섞임. 만약 넛 핸드라면 더 크게 뱉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저의 패시브한 라인 블러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블러프 가능성을 열어둠. 최종 결론은 콜입니다. 콜 근거는 페어이고 밸류를 못 이깁니다. 블러프 캐쳐이고요. 블러프 비율이 히로 에코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결정적으로 상대는 오버 블러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핸드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패시브 라인으로 블러프할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넌 쇼다운 밸류 핸드가 많습니다. 미스된 플러시드로, 미스된 겉샷 등 중간 사이즈 배팅, 블러프 가능성. 예, 제가 파스 가져왔습니다. 이 케이스의 핵심 기호는 위크 페어로도 블러프 캐칭할 수 있다. 상대 성향 파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패시브한 라인이 블러프를 유인했고요. 핵심, 블러프 캐칭은 용기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많은 플레이어가 이 스팟에서 폴드한 이유, 위크 페어로 콜, 너무 약해, 감정적으로 불편함, 한 번 틀리면 바보 같다는 느낌. 하지만 수학은 명확합니다. 플러스 2B입니다. 100번 반복하면 19BB 이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만약 빌런이 에이스 킹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졌을 거고, 빌런이 에이스 잭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졌을 겁니다. 그래도 콜은 여전히 정확한 결정입니다. 블러프 캐칭의 진짜 교훈은 좋은 결정이 좋은 결과를 항상 낳는 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정확한 콜을 했는데 질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틀린 콜을 했는데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정만이 승리합니다. 한 번의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기대값 플러스 2B. 포크는 단기 운이 아닌 장기 항주 게임입니다. 파트 1이 완료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파다즈, 필요 에코티 계산, 첫 번째, 두 번째, 상대 밸류, 내가 상대 밸류를 이기는가, 세 번째, 블러프 가능성, 상대가 블러프 칠 수 있는가, 블러프할 여지를 줬나, 네 번째, 컴보 플러스 넌 쇼다운 밸류, 블러프 후보가 많은지, 블러핑 할 수밖에 없는 핸드가 있나, 다섯 번째, 액션 라인, 배팅 사이즈, 일관성, 배팅 크기. 파트 2, 여러분들도 유튜브 등에서 유명 프로들의 하이라이트나 라이브 스트림에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리버에서 콜이냐 폴드냐 단 한 번의 결정이 남았을 때 그들은 갑자기 이렇게 말하죠. 이 핸들은 콜, 저 핸들은 폴드, 이건 블러프 캐치, 이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자기 카드나 잘 결정하지 왜 존재하지도 않는 카드들을 줄줄이 나열하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콜이야 폴드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프로와 일반 플레이어의 결정 방식이 완전히 갈리는 지점입니다. 파2에서는 왜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핸드들까지 떠올리며 결정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GTO와 블러프 캐칭의 핵심이 되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이테이크 플레이어, 강한 레귤러 상대가 많은 경우, GTO 기반 레인지 밸런스를 배우고 싶은 경우, 디스플로이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은 경우, 블러프 캐칭 의사결정 플로우 차트 고급 버전입니다. 파트 1과 동일한데 스텝 6와 스텝 7이 추가됐습니다. 블로크 체크, 밸류를 블락하고 블러프를 언블락하느냐, MDF 및 렌지 내 위치, 내 핸드가 내 렌지 내 상위 몇 프로, GTO 밸런스, 디스플레이 방지, 의사결정. 자, 블로커부터 보겠습니다. 블로커 효과. 블로커는 보조도구입니다.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합니다. 블러프 캐치 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상대의 렌즈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블로크 우선순위, 좋은 블러프 캐쳐, 콜 선호합니다. 상대의 밸류 핸드를 블락, 상대의 블러프를 언블락, 나쁜 블러프 캐쳐, 폴드를 선호합니다. 상대의 블러프를 블락, 상대의 밸류를 언블락. 예시, 미스트 플러시 드로우. 이 보드에서 스페이드가 두 장 있는 보드입니다. 1년의 리버에서 75% 팝 배팅을 했습니다. 이 경우 10-9, 세컨 페어죠. 만약에 9이 스페이드다. 이 9 스페이드가 미스된 플러시 드로우를 블락합니다. 따라서 킹9, 잭9 같은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블러프 후보를 블락, 결론 폴드를 선호합니다. 9이 하트다. 스페이드를 블락하지 않음. 블러프 미스 플러시를 언블락. 상대가 킹 X 스페이드로 블러핑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결론 콜 선호입니다. 중요 원칙, 블로크 가치는 상대 렌즈에 달려있음. 상대의 레인지가 타이트할 때만 효과적이고, 넓은 레인지를 상대로는 블로커 효과가 매우 감소. 상대 밸류 레인지에 특정 카드가 많을 때만 블로커가 효과의 가치 있음. 넛 블로커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 콜 금지. 스텝 7 MDF, 나의 레인지 내 핸드 상대적 위치. GTO 기반 레인지 밸런스와 익스플로이 방지입니다. MDF란 무엇이냐? 미니멈 디파인드 프리퀀시.
상대가 무한히 블러핑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폴드하지 않고 방어해야 하는 최소 비율입니다. 목적, 상대가 나를 마음대로 블러핑하지 못하게 익스플로잇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인지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팟 사이즈 나누기 팟 사이즈 플러스 배 사이즈. 주요 배팅 사이즈별 방어 기준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파트 1에서 다뤘던 얘기고요. 저는 MDF보다 알파값을 외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블러핑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알파값은 블러핑과 관련된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 5, 9, 0, 3, 8, 4 알파값은 5, 3, 4, 3, 5, 6, 7 67%, 60%, 50%, 43%, 40%, 33%, 25%. 실전 적용 시 중요. 이 수치들은 GTO 기준점입니다. 언밸런스한 상대에게는 익스플로잇으로 조정하지만 밸런스된 프로를 상대로는 이 기준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더 블러퍼 상대로는 MDF보다 훨씬 적게 방어, 오버폴드 해야 되고요. 밸런스 플레이어는 MDF 기준 사용, 오버 블러퍼는 MDF보다 많이 방어, 루즈콜. 자, 그럼 나의 렌즈 내 핸드의 상대적 위치란 GTO 측면에서 블러프 캐쳐. 블러프 캐쳐는 절대 핸드 강도가 아니라 우리 레인지 내에서 그 핸드가 차지하는 상대적 강도로 결정됩니다. 핵심 원칙, 상대가 우리 레인지를 마음대로 착취하지 못하도록 방어, 레인지 밸런스 유지, 너무 타이트하게 폴드하면 블러프 당함, MDF를 충족하기 위해 레인지 내 특정 위치까지 방어, 그 특정 위치는 배팅 사이즈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시, 나의 레인지, 내 핸드 상대적 위치 평가. 보드가 이런 보드일 때 빅블라인드가 콜을 하고 체콜 했는데 리버의 3분의 2 사이즈 팟 배팅에 직면했습니다. 이럴 경우 MDF는 60%입니다. 우리 레인지 부퍼 이런 라인으로 도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개념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MDF가 60이라 그러면 여기까지가 컷오프, 이 위로만 방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핸드가 S9이라 그러면 S9의 위치는 핸드 약 50% 정도, MDF 요구는 위에서부터 60%까지 방어. 판단, 우리는 이 위에 있기 때문에 방어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콜을 해야 됩니다. 언제 MDF를 사용할까? MDF 공정상 하이스테이크 밸런스 플레이 상대 익스플로잇 당하지 않으려면 보더라인 핸드 판단 시 MDF 무시, 노스테이크, 상대가 언더블러퍼, 명확한 텐던시가 있을 때 플레이어 성향이 여전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전의 시 고급 버전, 이건 한번 딱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7단계 분석, 이것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최종 결정, 콜입니다. 이유는 밸런스 플레이 상대 GTO 접근합니다. MDF 기준 S9이 방어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하이스택에서는 MDF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로우스택이었다면 MDF를 무시하고 플레이의 성향을 우선하기 때문에 폴드를 선호합니다. 비록 흔한 실수들, 첫 번째 실수, 블러프 캐칭을 과대평가. 큰 팟에서의 블러프 캐칭 함정, 초반에 말씀드렸죠. 잘못된 생각, 블러프 캐칭으로 큰 팟을 먹자. 현실, 대부분 브레이크 이븐, 마진 매우 얇음, 전형적인 패턴, 리브의 상대가 500불을 올인을 했습니다. 결과 A 1번, 블러프 잡음, 플러스 500, 대박, 낙 영웅이야, 강렬한 기억. 결과 B 3번, 너세 콜, 500시 3번 1500 잃었습니다. 운 나빴네, 빨리 잊어버림. 순손실은 마이너스 1000, 하지만 내는 그 한 번의 승리만 기억합니다. 해결책, 감정과 수학을 분리, EB로만 판단, 기록하기. 두 번째 실수, 플레이어 성향 무시. 수학적으로는 콜이 맞아.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실 언더블러프는 실제로 블러핑 안 합니다. 플레이어 성향, 수학. 언더블러프를 상대할 때는 블러프 캐칭 핸드 정의상 상대의 모든 밸류한테 지기 때문에 다 폴드 하면 됩니다. 밸런스, 오버블러프. 세 번째 실수, 상대 밸류 체크 생략 실수. 모든 경우에 블러프 가능성부터 확인하면 안 됩니다. 먼저 상대 밸류를 파악하고 이기는지 체크. 네 번째 실수, 블로커 맹신. 블로커는 보조도구,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합니다. 퀵 레퍼런스 최종 체크리스트. 첫 번째, 파다즈, 상대의 밸류를 이기는가. 세 번째, 블러프 가능성, 플레이어 성향, 블러프할 여지 좋냐. 네 번째, 콤보, 넌 쇼다인 밸류, 블러프 후보 맞나. 블러핑 할 수밖에 없는 핸드. 다섯 번째, 액션 라인, 배팅 사이즈, 일관성, 크기, 유의미, 싱글 레이저 팟이냐, 트랩의 팟이냐. 질문 형태로 기억하기. 내 핸드가 상대를 이기는가? 상대가 충분히 블러핑 할 사람인가? 블러프 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줬나? 블러핑 할 수밖에 없는 핸드가 많은가? 배팅 라인이 블러프스럽나? 파트, 블로커, 밸류 블락, 블러프 언블락, MDF 레인지 위치, 내 핸드가 방어 범위 내. 핵심 원칙, 플레이어 상향이 수학보다 더 중요하고요. 로스테이크에서는 오버폴드가 디폴트,
블러프 여지 좋냐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것, 감정적인 히어로콜, 상대 밸류 핸드 체크 생략, 플레이의 성향 무시, 블로커 맹신, 언더 블러퍼 상대로 블러프 캐칭, 진정한 블러프 캐칭 기술, 접근법, 애초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지 않을 것 최고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항이 있다면 5단계를 점검, 수학, 상대 읽기, 스토리를 종합. 5번째, 우리가 이런 수학과 상대 읽기, 스토리 등을 따져서 이성적인 결정을 하였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조언, 블러프 캐칭은 수학, 관찰, 논리,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블러프 캐칭의 핵심은 언제 콜할까가 아니라 언제 폴드할까라고 생각합니다. 리버는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블러프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여기서 폴드해야 한다는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들죠. 이 가이드는 절대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가이드가 폴드를 가리키는데 콜이 옳은 상황도 있고 콜을 가리키는데 폴드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상대의 특이한 성향, 테이블 다이나믹스, 우리가 놓친 정보들, 포커에는 공식 하나로 담을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그 콜에 충분한 근거가 있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질문은 콜과 폴드 사이에서 망설일 때 감정이 아닌 논리로 생각할 수 있게 돕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콜은 확신을 갖고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콜은 미련 없이 폴드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굴런하세요.